꿀잼 TV 리스펙. 예. 네, 오늘 스트릿 댄스 씬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킹 댄서 리프레시 그라운드의 식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우스 댄서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춤에 대해서 좀 한번. 뭐 락킹이라는 춤은 요즘 들어서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했지만 이 말 그대로 뜻풀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LOCKING 락킹 R이 아니라 L로 시작하는 락이라는 뜻이 잠그다는 이런 뜻인데 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펑키한 춤을 추는 춤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돈 캠벨락이라는 창시자에 의해서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멈추는 동작들을 하게 됨으로써 락이라는 동작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현재 락킹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 댄스는 락킹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했어요. 80년도에 하우스 음악이 생겨나면서부터 클럽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춤추는 게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하우스 댄스가. 근데 이제 스텝만 하는 건 아니고 춤추다 보면은 몸을 많이 쓰잖아요. 락킹보다 늦게 생겼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스트릿 댄스에게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뭐 락킹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킹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뭐 카포에라던가 살사라던가 뭐 탭댄스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하우스 댄스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되게 자유스러운 춤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35살인데요. 춤은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장기자랑 네, 저희 소풍 갑자기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를 친구들이 떠밀려가지고 춤을 했거든요. 춤을 안 춰본 그때 초딩이었는데 근데 이제 H.O.T 음악을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춤을 잘 춘다고. 근데 옆반 애들은 춤 진짜 잘 추는데 옆반 애들은 그래서 춤 제일 잘 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좋아해서 하기보단 떠밀려서 했는데 친구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 맛에 이제 좀 취해버린 거죠. 공중의 이 힘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인기를 맛봐버려가지고 초등학생 때 그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댄스 동아리를 들어가서 하고 그때 지금 김종민 그 있잖아요. 김종민?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속해 있던 프렌즈라는 프렌즈 네, 있었지. 저 거기 연습생으로 너 프렌즈에 있었어? 연습생. 네, 팀은 아니고 이제 옛날에 지금은 엠넷이 있는데 엠넷 말고 KMTV라고 있었거든요. 그건 처음 알았네. 네, 거기서 협업하는 이제 그 팀이 프렌즈였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중학생 때 이제 거기서 춤을 배우고 시청자분들이 프렌즈라는 팀을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프렌즈라는 팀은 방송 무용 댄스 팀에서 가장 선배격이고 그 당시 때 유명했던 가수들 백업 댄서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안무가로서도 유명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또 거의 프렌즈가 지금 없어졌을 텐데 네. 그 마지막 이제 맞아요. 연습생으로 들어갔었나 그때 가면은 일단 3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받는데 2시간 반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과 그런 피지컬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30분 딱 안무 알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연습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고등학생 때 스트릿 댄스를 접했어요. 네. 가수의 꿈을 접게 되고 네, 힙합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면서 하우스 음악을 우연하게 접했어요. 하우스 음악이 너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음악에 대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싶어졌고 그때 당시 저한테 하우스 처음 알려줬던 형이 하우스 파데브레라는 동작을 알려줬는데 원래 네, 저한테 딱 야, 너 하우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하우스에서 하는데 이유가 왜요? 발이 되게 무겁다고 아. 힙합이 잘 어울린다고 저는 결국에는 춤도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장르도 너가 이게 잘 어울려 좋아한다 이거보다 결국 좋아서 선택한 건데 그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못 벌까 이것도 떠나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사람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못하다, 너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알고 보면 다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쵸. 지금 재상군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있는 하우스 댄서니까 네. 리스펙트.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그 댄서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해도 들을 것만 듣고 본인 길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락킹을 하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춤을 처음 접한 거는 중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비보이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갬블러의 공연을 보게 갬블러? 되고 네, 갬블러. 저희 춤의 어떤 그 시작은 어쨌든 갬블러 그 비보이 분들의 그런 공연을 보고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보이에 처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는 진짜 없었어요. 뭐 윈드밀 알리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막 따라 해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고등학교에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비보이 공연을 하고 그 비보이 팀이 있다고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단지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가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비보이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비보이 동아리가 아니고 팝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것도 춤이니까 춤 배워보자. 팝핑을 하자. 그래서 팝핑을 하다가 내 이 춤이라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이제 부모님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난 춤을 출 거다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학원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위너스 댄스 스쿨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 가게 돼서 팝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제하는 카운터 옆에 교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막 펑크 음악이 막 흘러 나오는데 들여다보니까 뭐 재밌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락킹이라는 장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나 락킹도 해볼래. 하고서 팝핑, 락킹 두 가지 같이 배우다가 락킹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락킹을 하기까지는 어쨌든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대회에서도 뭐 워크숍이나 배틀 같은 것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댄서들하고 이런 뭐 교류도 하고 뭐 만나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도에 그 저스트 데뷔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저스트 데뷔라는 게 프랑스에서 하는 대회고 그 대회에 전 세계 각국 나라에서 우승한 팀들이
프랑스에서 모여서 하는 대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잠깐 저스트 데뷔가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팀 요다라는 친구랑 중국으로 넘어갔죠. 한국에서 없으니까 그때 우승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억에 남기보다는 배틀이 이제 끝나고 원래는 끝나면 우와 이렇게 축하하고 끝나는데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결승 딱 끝났는데 그냥 춤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근데 저희가 너무 재밌게 노니까 갑자기 관객들도 올라오고 심지어 심사위원들도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하우스하고 같이 축제처럼 네. 그 분위기를 타지에 중국에 가서 갑자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갑자기 그 무대에서 그 춤을 추는 게 그 순간이 이게 진짜 이러려고 내가 춤을 추지 않나 배틀이지만 그러니까 뭐 그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춤이라는 거는 다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다 같이 느끼는 건데 뭐 물론 대회할 때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교감을 교감을 느끼게 네.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춤 하나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대표로 그 프랑스를 갔죠. 한국 대표가 아니라. 거기서 만난 첫 번째 팀이 프랑스의 밥손이라는 전설적인 댄서분이 있어요. 거의 1세대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크루에 있는 여자분들 댄서들과 배틀을 했는데 그 저희가 또 운 좋게 이겼어요. 그분들을 이기니까 같이 연습하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그 같은 크루다 보니까 밥손 그분도 오신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2조가 있다면 프랑스에 밥손이라는 그만큼의 위치가 있는 분인데 앞서 네, 그분이 이제 연습실로 오셔서 원래는 예정이 없던 같이 연습회가 열린 거죠. 소수만 프라이빗으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유럽 댄서들 되게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리고 그 완전 이제 전설적인 그 레전드리 댄서분이시니까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연습 방식은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일본 댄서들처럼 네, 연습하는 게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완전 자유로운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인상이 깊었던 아무래도 그 자유로움 속에 뭔가 질서가 또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멋있게 풀어주는 우리 상용이 형. 저도 뭐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랑 이제 미국에 있는 WOD라는 그 행사에 같이 이렇게 한국 대표로서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부로 해가지고 일반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갔을 때 뭔가 다국적 사람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막 진짜 엄청 많았어요. 말도 안 돼. 한 1000명 정도는 진짜 된 것 같았어요. 엄청난 큰 컨벤션에서 이쪽 한 칸에서는 굿즈도 팔고 소규모 행사도 열리면서 동시에 큰 무대가 있고 되게 많이 경험하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씬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영상 있으니까 네 엄청 많이 그거는 보면 막 팀들이 막 몇십 명씩 올라오고 맞아 막 메가크루라고 하죠. 네. 예전에 보면 댄스 딜라이트나 뭐 지금 스트릿잼도 그렇고 뭐 2명씩도 나오고 막 이런 소규모로도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월드 오브 댄스 보면 막 몇십 명, 막 3, 40명, 막 4, 50명씩도 하고 막 네네. 거기서 그게 유행돼서 대규모로 하는 게 거기서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저희 서울에 있는 네, 랜턴 스튜디오 및 신림점과 건대점 시청자분들께서 트리코를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스텝에 뭐 접목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한다든지. 팝핑에 접목한다든지 그건 아닌가? 그게 이제 오아드나린이라는 안무가가 만든 장르예요. 즉, 뭐 굳이 비슷한 걸 따지자면 컨템포러리나 즉흥 움직임 그걸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연찮게 배워가지고